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컴활 필기 2급입니다. 컴활 필기 2급 접수를 해놓고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볼까 말까?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시험은 보셔야겠죠. 자, 함께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도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수업 내용만으로도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20문항에서 6문항 정도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일단 그 출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문서를 어디까지 한 페이지로 할 것인가, 어디를 두 번째 페이지로 할 것인가, 이것을 자동으로 나뉘어진 걸 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직접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기에서 통합문서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달랑 이거 하나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잘 보세요. 현재 1페이지로 인쇄될 내용은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여기가 1페이지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페이지란 얘기예요. 이게 2페이지가 겨우 한 줄이네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2페이지로 나와 있고 여기 1페이지 끝은 파선으로 표시된 거 보이세요? 요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꾹 눌러서 아래로 잡아 끌면은 어때요? 실선으로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는 1페이지, 여기는 2페이지.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군요. 이겁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얼마든지 행의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을 눌러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설정한 내용 그대로 기본에서 반영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페이지 정말 1페이지, 2페이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럼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알아둬야 됩니다. 페이지 구분선과 페이지 번호 나타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래 파선으로 자동 페이지 설정되어 있던 것을 사용자가 그 파선을 이용해 아래로 드래그 해당 구분선 조정하면 원하는 위치로 페이지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입력 편집 작업한 내용은 기본 보기 눌러서 확인해도 그대로 반영되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면 나타나는 내용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보면은 이해가 100%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쇄, 파일에서 인쇄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요 기호는요, 여기 여백 설정 요것을, 여백 표시를 한번 누르면 사라져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1페이지의 내용, 2페이지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2페이지 내용 이렇게 나오게 돼요. 확인돼요? 요겁니다. 이게 미리 보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 여백 설정을 누르면은 자, 여백 표시 누르면 이렇게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셀의 너비거든요. 이 너비는 여러분이 이렇게 줄이고 필요하다면 늘리고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높낮이는 조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여백을 그 여백 표시에서 직접 셀의 너비를 이렇게 넓히고 줄인 내용들은 자, 제가 납품 수량을 좀 넓혀보죠. 닫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 그래서 여기 직접 드래그에 여백 조정할 수 있고 셀의 너비는 조정 가능하지만 높이는 안 됐죠? 네,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 나누기는 보기 탭에 창을 나누는 건데 이것도 직접 보여드리죠.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서에 데이터가 별로 없지만 자, 제가 9번 행 C의 9번지 자, 여기에서 클릭하고 보기에서 창 그룹에서 나누기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모두 4개로 나뉘어져요. 4개요? 네, 여기 보여드리죠. 방향키로 누르면 어때요? 예. 이거는 항목이 많을 경우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던가 데이터 위아래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를 해도 좋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4개고 여러분 여기 구분선 보이죠?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구분선이 없어지고 창은 다시 하나로 바뀌게 되더라 이겁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네. 자, 구분선 바로 여기죠? 따닥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데이터 많을 때 좋겠구나. 네. 그래서 여기 최대 4개 분할 더블 클릭하면 삭제가 된다. 그쵸?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는 어디까지나 화면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인쇄할 땐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나오는데요. 페이지 설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인쇄를 할 때 이제 페이지 설정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설정 이 메뉴들 각각이 바로 페이지 설정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들을 하나로 합한 것이 바로 페이지 설정 대화창입니다. 이거는 이 옵션 단추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페이지 탭에 자동 맞춤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백 탭은 좀 약해요.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 이런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일단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션 단추 눌러서 자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용지를 세로 가로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배율 자동 맞춤 보이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를 누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한 페이지 A4 용지 한 장에 다 인쇄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정말요? 네, 미리 보기 눌러보죠. 자 보세요. 한 페이지예요. 아까 2페이지까지 있었죠. 한 페이지로 이게 배율이 축소가 되면서 얘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페이지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미리 보기에서도 페이지 설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백 탭은 말 그대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 꼬리를 여백을 지정하는 거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 체크되면 이 문서를 정 가운데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에선 우리 시험에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 보이죠? 예. 똑같아요. 머리글은 문서의 위, 바닥글은 아래. 머리글 편집을 누르면요. 자, 먼저 여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면 이 아이콘의 용도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이 텍스트 가는요. 텍스트 서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꼭 합격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잡고 이거 누르면 서식 지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샵하고 요거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현재 페이지, 예, 현재 페이지. 이것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전체 페이지는 몇 쭉? 이렇게 누르면 전체 페이지 떠요. 그 다음에 달력이죠. 딱 봐도 날짜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날짜하고 한 칸 띄고, 이번에는 시간이죠. 요거. 이러면 시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현재 문서의 경로. 그 다음은 현재 파일 이름. 됐죠? 이거 눌러볼게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시트 삽입. 시트 이름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 됐죠? 이거 뭐 이게 중요하다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니까요. 자, 표시 머리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 네. 이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은 페이지 설정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확대 축소로 해서 100%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지가 자동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페이지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이 있거든요. 네, 시트 탭에 인쇄 영역과 반복 할행이 있는데 자, 제가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인쇄 영역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미리 보기 누르면 그 범위만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아, 예. 이거 우리가 범위 지정한 것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 말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인쇄 영역을 다시 전체로 바꾸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인쇄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눈금선, 행렬, 머리글 이 인쇄 옵션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눈금선, 행렬, 머리글 일단 다 빼고 제가 보여드리죠. 확인, 미리 보기 누르겠습니다. 미리 보기 누르면은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이 페이지예요. 그죠? 예, 제가 배율을 늘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1페이지, 다음 페이지 눌러볼게요. 띵,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2페이지예요. 뭐가 다르죠? 예, 2페이지에는 여기 헤드라인 있죠? 예, 그게 없단 얘기예요. 바로 이거. 예. 저는 이 헤드라인이 2페이지에도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죠? 그리고 저 엑셀 화면처럼 행머리글하고 열머리글, 눈금선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바로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여러분 세트 탭에 눈금선, 행렬, 머리글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보세요. 네네. 이거 CD, EF 3, 4, 5, 6, 7 이거 선. 예, 바로 이거 뜨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니까요. 이게 딱 뜨면 행렬, 머리글, 눈금선에 체크했구나. 인쇄 옵션에서. 그럼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안 뜨는데 그 위에 헤드라인이 안 뜨는데 그거는요. 예, 그거는 세트에서 반복할 행 보이죠? 매 페이지마다 똑같이 반복할 행은 C3부터 여기죠. 3행이죠. 3행. 요렇게 체크하면 돼요. 반복할 열은 똑같은 열, 반복할 열. 그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인쇄, 흑백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흑백은 이제 잉크 양 줄이는 거죠. 네, 불필요한 거 빼고 간단하게 인쇄는 이제 뭡니까? 실제 데이터 내용만 인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 및 메모는요. 주석이나 메모를 인쇄할까요? 여기 없음 돼 있으면 인쇄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하려면 이거 고르면 되고 시트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인쇄하겠다 그러면 이거 고르면 돼요. 인쇄 안 할 거야 그러면 없음. 세 가지예요. 셀 오류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공백이냐 아니면 빼기냐 샵 NA냐 이렇게 나오죠. 예,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페이지 이거 나왔습니다. 3행. 두 번째 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네. 세 번째 페이지 당근 나와 있겠죠. 그죠?
요거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 시험에 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이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 체크 보죠. 여러분 이 기출 체크 저하고 함께 풀어보고 잠깐 스톱 누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보면 이 똑같은 문제 분명히 있다니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거 깜짝 놀라길 바라며 1번 문제 보죠. 보기 탭,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구분선을 이용해 인쇄를 위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하는 기능. 맞는 말입니다. 행높이와 열높이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바뀌겠죠, 당연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즉 여러분이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 해버리면 실선이고 자동은 파선이죠. 보여드렸어요, 좀 전에. 3번이 답이에요.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열,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맞습니다.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시트 탭,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에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표시 안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리고 시트 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1번 틀린 말이고, 2번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체크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간단하게 인쇄 체크하면 설정된 글꼴 색은 모두 검정, 도형은 테두리색. 이거는 간단하게 인쇄 이렇게 나왔는데 흑백 인쇄. 그 다음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죠. 그리고 지정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긴 DM 말이 틀렸고요. 2번이 답이에요. 3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이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다.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죠. 얘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요 2번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2번항. 그죠? 예. 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 나타내고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 나타낸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답 3번. 4번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 설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얘는 없다 그랬고 틀렸고,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열을 설정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이라고 나왔는데 인쇄 영역은 여러분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번은 반복할 행 또는 열 그리고 인쇄 영역 각각 따로따로예요. 그 다음에 3번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가 아니라 400%까지 가능하고요.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설정하고 용지 너비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맞아요.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해서 인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시트 옵션 그룹에서 눈금선과 제목에서 보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한다. 어떤 게 답이에요? 페이지 설정 들어갔잖아요. 그죠? 답 2번이에요. 이거 딱 보자마자 1번인가 봐. 위험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6번 다음 중 보기 탭의 창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창 아시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 통합 문서를 동시에 비교 보기할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 나란히 보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숨기기를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현재 워크시트를 숨긴다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현재 문서를 숨기는 거예요. 예, 워크시트가 아니라 문서가, 예, 그 파일 문서 그게 숨겨져요.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나누기 하면은 창을 나누고 있는 창 구분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취소할 때, 그 다음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진 여러 개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모두 표시할 때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찾기 및 바꾸기 대화창. 제가 찾기 및 바꾸기 문제를 여기다 냈는데 찾을 내용에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인 물음표나 별표 문자 자체를 찾는 방법 알아두세요. 하도 많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어디다 넣을까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어쩌다 하나 나오거든요. 와일드카드 문자, 이 물음표, 별표 이거 자체를 찾을 때는 앞에 물결하고 뭐 별, 물결하고 물음표 이러면 이 글자 자체를 찾게 됩니다. 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8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워크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 및 인쇄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탭은 어디라고요? 세트. 답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식 및 셀 참조 작업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 수식은요, 우리 시험에 4문제 정도, 4, 5문제, 많으면 5문항, 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수식 및 셀 참조에서 여러분 수식에 대한 내용은요, 뭐 이거는 사실 필기만 붙으려면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요, 기출문제 달달달 외우면은 거의 붙어요. 예. 한두 개 틀리고 나머진 기출문제 그대로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필기 붙는다 그래서 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실기를 봐야 되는데 실기에서 수식 점수 이거를 어떻게 포기를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멀어지죠. 합격에서. 그죠?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내용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식에 대해서는 어떤 셀을 참조해야 되는가, 그리고 연산자 여러분 크다 작다 이런 거 보시고 문자열과 문자열, 수식과 문자열을 결합할 때는 앰퍼센드 연산자를 써준다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셀 참조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식에서 우리가 계산 작업을 할 때 수식에 사용하는 어떤 셀을 여러분이 클릭한다 하면은 그거를 참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조 작업은 같은 시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 또는 다른 문서의 셀이나 범위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대 참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띡띡 여기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급여액의 5.2%예요. 그러면 현재 갑의 급여액 클릭하고 곱하기 세율. 그죠? 을의 급여액의 세금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 각각의 급여액이 수식에 1대1로 대응이 되면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절대 참조는 뭐냐면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세율 보이죠? 5.2% C의 1번지예요. 그러면 갑도 현재 자신의 급여액의 5.2%를 곱해야 되고 을도 자신의 급여액의 5.2%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C의 1번지는 얘네들 세금을 계산할 때 항상 C의 1번지를 세율로 계산해야 되죠. 따라서 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번지 B의 5번지 곱하기 C의 1번지, 병은 자신의 급여인 B의 6번지와 C의 2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셀에서 하나의 셀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때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고정시키는 요 참조 방식, 이것을 우리는 절대 참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구분은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자, 여기 여러분 달러 C, 달러 원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간 거. C의 1번지 너 움직이지 마. 이 달러가 움직이지 말라는 표시예요. 고정 틀 이겁니다. 됐죠? 이걸 절대참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혼합참조도 나왔지요. 혼합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딱 한 문제예요. 그 한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거고. 이 문제가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율과 원금이잖아요. 5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요 칸은 자 이율하고 원금하고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율이 C의 4번지고 원금이 500만 원 C의 4번지고 이율이 B의 5번지죠. 그러면 C의 4번지하고 B의 5번지를 자 여러분 여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만들어서 화면 크게 C의 4번지에다 500만 원을 제가 쓸게요. 5만 50만 원 500만 원 자 이렇게 쓰고 그 옆에는 600만 원 그냥 쓸게요. 6천만 10만 100만 그 다음에 700만 원 쓸게요. 7만 70만 원 700만 원 이만큼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1.5% 2% 2.5%까지만 쓸게요. 어차피 모양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계산하는 식 나오면은 이거는 혼합참조가 100%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계산 이것의 500만 원의 1.5%가 얼마인지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는 500만 원 곱하기 1.5% 요거 B의 5번지죠. 이렇게 식을 쓰고 엔터를 치면은요. 보세요. 옆으로 끌면은 핸들링 옆으로 하면은 자 놔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비정상적인 데이터 값이 나와요. 어머 지수가 나오네.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식을 써야 되죠? 600만 원 곱하기 1.5%인데 여기 식을 보세요. 수식 입력줄을 보면 D의 4번지 곱하기 얘는 맞죠? 곱하기 C 5번지 얘랑 곱하래요. 얘랑 이렇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곱해야 돼요? 얘랑 곱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는요. 2의 4번지 곱하기 D의 5번지래요. 얘예요. 즉 여러분이 핸들링을 하면 얘가 자꾸 따라와요. C의 5번지, D의 5번지 이렇게 따라온다고요. 그럼 C의 5번지 B의 5번지 제가 여기도 600만 원하고 B의 5번지 곱해야 되고 여기도 700만 원과 B의 5번지 곱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B의 5번지 너 따라오지 마. 너 그 자리 있어. 그럴 때 제가 F4 누르면 이렇게 절대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절대번지에서 옆으로 끌면은 여기는 답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아래로 끌면은요. 벌써 이상한 느낌 들죠? 자, 여기 보면은 C의 4번지 500만 원에 2%를 곱해야 되죠? 근데 여기가 C 5번지 하나 밑으로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아래로 끌 때, 얘를 아래로 쭉 제가 수식을 끌어도 얜 따라오지 말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F4 그죠? 움직이지 마 곱하기 1.5% 너도 움직이지 마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리고 옆으로 끄니까 어때요? 아이고 좋아 답 멋있게 나왔다. 그리고 아래로 끌어볼게요. 이제 아래로 끌어도 어때요? 다 75,000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C의 4번지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래로 끌 때는 얘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지만 옆으로 끌면은 600만 원 곱하기 1.5%가 돼야 되죠. 또 옆으로 끌면은 700만 원 곱하기 1.5가 돼야 되죠. 그런데 C4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손발이 묶였죠. 그러니까 야 C열, D열, E열은 움직여야 돼. 그래서 C 앞에 달러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지워줘요. 백스페이스로.
그럼 엔터를 칠게요. 자, 그리고 옆으로 끌어볼게요. 이제 어때요? 아, 바뀌었다. 그리고 아래로 끌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여기 뒤에 달러비 달러5 있죠. 얘도 손발이 묶여 있죠. 중요한 거는 아래로 내려가면 2%, 2.5%가 돼야 돼요. 옆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래로는 내려가야 된다. 그럼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5행, 6행, 7행으로 내려가려면 5 앞에 달러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행과 열 중에 어느 하나만 달러로 고정하고 나머지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를 혼합번지 이렇게 불러요. 엔터.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옆으로 끌어볼게요. 이제 아래로 따닥. 어떻습니까? 와, 답이 나오네. 됐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옆으로 끄는 데이터, 즉 이렇게 위에 있는 데이터, 이런 거는 뭐를 고정해요? 네, 바로 행을 고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답 나오게 하려면요, 열을 고정해라 이겁니다. 됐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C의 4번지 값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갈 때 움직이지 말고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따라서 행을 고정하자. 4 앞에 달러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C 달러 4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1.5, 2.3 얘네들은요, B열이 고정돼야죠. 그래야 옆으로 안 따라오겠죠. 그럼 B열을 고정하는 거 달러 비오 답 3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이 문제 알아두세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참조,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수식이 이해됐다면 드디어 함수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함수는 못해도 3문제 이상 나와요. 자, 수학 삼각함수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sum, sumif, sumif s, round, round up, round down, abs, int 나오는데 round, round up, round down, int, 그 다음에 truncate, trunc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일단 sum은 뭐냐면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는요, 여러분 보여드리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여기에 sum, count, 실습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세요. 데이터가 이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실적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럼 합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는 합계는 sum이에요. sum 인수들의 합을 구한다 그러죠. 가로 열고 여러분이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실적 데이터 10부터 쭉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함수의 생명은 가로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엔터 꽝 하니까 합계 138. 이게 바로 sum이에요. 읽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2, 5에서 2에 22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더해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나는 합계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여사원들의 실적의 합계만 더하고 싶어요. 네, 이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의 실적만 모아서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뭐를 쓰느냐면 는 sum인데, 자, 더하는 건 무조건 sum이죠. sum은 sum인데 조건은 if, sum if. 됐어요? 예, 가로 열고. 자, range 나오잖아요, 여러분. range는 뭐냐면은 무조건 이 조건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성별 보이세요? 예, 성별 이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예요. 성별 범위에서 쉼표 똑같은 거 찾아라. 뭐하고 똑같아요? 조건 따옴표 열고 여라는 글자. 여하고 똑같은 것만 이 범위에서 찾아봐. 쉼표 찍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 여의 똑같은 그 행의 실적의 합계. 우리가 계산할 것이 여기 여인 애들의 실적의 합계죠. 따라서 실적 범위를 쭉 끝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네, 가로 꼭 닫고 엔터 꽝 치면은 여사원들의 실적의 합계가 69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뜻 이해돼요? 예, 즉 조건이 있는 범위 다,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 됐어요? 자, 근데 이제는 조건이 두 개예요. 영업 1팀 직원들 중에 영업 1팀 여직원의 실적의 합계를 구하래요. 이렇게 조건이 좀 전에는 그냥 여사원이면 됐죠. 근데 지금처럼 영업 1팀이면서 여직원들의 실적의 합계를 구해라. 이럴 때는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이 아니라 조건들. 따라서 합계는 뭐예요? sum은 sum이에요. 합계인데 조건들이죠. 조건들 if의 복수 s. 가로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sum if s는 sum if하고 조건 달라요.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나 실적의 합계 구할 거야. 실적 범위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쉼표 찍고, 자, 조건 범위. 맨 처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영업 1팀을 찾아야 되죠. C5에서 C의 22번지 끝까지. 이 범위에서 뭘 찾아요? 따옴표 열고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뭐라고요? 영업 1팀을 찾아라. 됐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자, 이번엔 여사원. 어느 범위? D5에서 D의 22. 이 범위에서 여라는 글자와 똑같은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쓰는군요. 맞아요. 엔터 꽝 하면 23. 답 나오죠? 이거예요. 우리 시험에 sum, sum if s 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라운드는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자, 라운드에서 중요한 거는 자릿수인데요. 소수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값 콤마하고 첫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럼 1을 쓰면 돼요. 정수를 구하세요. 반올림에서 정수 표시하세요. 0을 쓰면 돼요. 이해돼요? 네, 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의 자리 반올림에서 10원 단위로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2. 됐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은 좀 약하죠. 0, 1, 2 요 정도 예문으로 잘 나와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빈 공간에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다 연습할까? 라운드에서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3.73, 4.57 보이죠? 이 데이터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자, 는 라운드는 반올림 한다는 얘기예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이게 원본 데이터. 쉼표 찍고 제가 여기서 1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3.7 나오죠. 왜? 5가 안 되니까 둘째 자리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번에는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라운드 D4 콤마 0 엔터 꽝. 어때요? 4 되죠? 왜? 반올림에서. 이해돼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운드업. 얘네 형이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은 공식은 똑같아요. 데이터 값, 콤마. 얘는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려라 이 뜻이에요. 올려라. 나는 올림 처리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거예요. 엔터 꽝 3.8.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공식은 똑같은데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 동생이 있어요. 라운드의 동생. 라운드 다운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아무리 커도 버려요. 자, 예를 들어 제가 4.57 보이죠? 자, 얘를 라운드 다운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다 버리고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줘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4.5? 4.6? 뭐 그쵸, 4.5예요. 예, 무조건 버린다니까요. 엔터 꽝. 개념 이해돼요? 이게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t는 무조건 정수로 바꿔줘요. 그럼 자, 제가 3.73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수라는 건 소수점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해봐요. 3일까요? 4일까요? 얘는 자기보다 현재 값보다 낮은 값으로 정수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3.73이면 얼마? 3이 나와요. 아, 그냥 버린다고 봐야 되겠네? 예. 그 다음 또,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하고 더 친구 관계가 두텁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trunc 이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얘도, 자, 보시면은 3.73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제가 가로를 닫을 거예요. 정말요? 네. 자, 보세요. 그냥 가로를 닫으면은 물론 이 자릿수 써도 돼요. 근데 그냥 닫으면 얘는 소수 이하를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답이 3이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trunc 가로 열고 3.73 4.57로 해볼까요? 클릭하고 콤마 1 이러면 라운드 다운과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4.5 나오나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애들 sum, if, s, round up, round down 그 다음에 int, abs는 absolute예요. abs-3 이러면 무조건 얘는 정수. 우리 왜 절대값 아시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d는 pjs를 제수 이걸로 이제 나눠주면은 나머지 구하는 거. 예. 그러니까 모두 5,2 그러면 뭐예요? 5 나누기 2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예. 그거. 그 다음에 sqrt는 루트하고 똑같아요. 루트 4 그러면 답 뭐예요?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트렁케이트 여기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파워는 제곱이에요. 3,2 그러면 3의 지수 2승. 그러면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답이 9가 되죠. 그죠? 네. average, max, min,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s. 여러분 얘네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rank.eq 함수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서 실습을 할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 평점이라는 거 보이죠? 나 얘네들의 평균을 좀 구하고 싶어. 평균을 구할 때는 여러분 average라는 함수를 써요. 보여드리죠? 는 average 가로 열고 범위 어디에서? 샹하이의 평점은 얘네들의 평균 구하면 됩니다. 3.73, 3.5, 2.8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면은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 자, 우리 시험에 이제 따라가기 해봐야죠. 여러분 이 평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올림해서 표시하고 싶어요. 이 결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라운드 함수 써야죠. 뭐 그래요? 그러면 라운드 가로 열고 이거 클릭하고 가로 콤마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나오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평균 구하고 에버리지 구하고 라운드하고 이게 너무 싫어요.
한 번에 묶어서 쓰는 걸 원한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시험 예문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는 결론이 뭐예요? 반올림한 결과가 결론이죠. 항상 결론이 되는 함수를 먼저 써야 돼요. 라운드 이렇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 어떤 결과값을 반올림할 거죠? 그야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averag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범위 가로 닫는 거 맞죠? average? 예. 그럼 여기까지가 라운드의 값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쉼표 찍고 뭐 나는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해서 표시할 거야. 가로 닫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예문 나와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평균 값을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하여 표시하는 거로구나. 이해돼요? 엔터 꽝. 깔끔하죠? 아래로 핸들링 도도독.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한번 배워보죠. 여러분 썸과 카운트 실습 가보면요. 전체 사원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려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는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카운트 가로 열고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이름 홍순애부터 B5번지부터 B에 22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인원수가 왜 빵명이 나오죠? 여러분 카운트 함수는요.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그 범위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럼 얘는 문자네요? 예. 그럼 어떡하죠?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count A라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A는 공백, 비어 있는 것만 빼고 이 안에 숫자든 문자든 예, 어떤 데이터든 공백만 아니면 무조건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자, count A 썼습니다. 이 안에 공식은 똑같나요? 예, 똑같아요. 엔터 꽝. 어때요? 18명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지웠어요. 얘는 왜 바뀌죠? 아까 이거 이용해 수식을 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지웠어요. 그러면 실적이 없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빈칸인 애들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느냐면 빈칸의 개수를 구할 때는 는 count 하고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blank 보이세요? 네. count blank. 자, 어디 범위를 잡으면 될까요? 2의 5번지에서 2의 22번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는 비어있는 칸의 개수만 알아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엔터 꽝 3개.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이에요. 실적이 8건 이상, 즉 8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 개수를 세워보자 이겁니다. 그럼 무조건 개수 세는 거 아니죠. 조건이 있죠. 이때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아, 조건은 다 if인가 봐. 맞아요? 자, 범위 어디예요? 실적 범위 쭉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범위 잡죠. 근데 가로 그냥 닫으면 안 되죠. 왜? 조건을 써야 됩니다.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조건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요. 얼마? 8 이상이니까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아, 이렇게 조건을 쓰는군요. 잊지 마세요. 엔터 꽝 5건. 그러니까 실적이 8 이상인 애들이 5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5건이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벌써 2개잖아요. 네, 3개, 4개, 5개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일팀 여사원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럼 이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영업일팀 만족해야 되고 성별이 여 이렇게 2개를 만족해야 되죠.
이럴 때는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개수는 개수인데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들 count if s를 쓰는 겁니다. 가로 열고 자 먼저 조건 범위 첫 번째가 뭐예요? 소속 범위를 잡으세요. 쭉. 자 이 범위에서 쉼표 어떻다고요? 영업 1팀 이렇게 여러분이 조건을 쓰는 겁니다. 그럼 C5에서 C22가 영업 1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 만족하고 쉼표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별 범위 쫙 잡으세요. 그럼 이 범위에서 뭐 쉼표 찍고 예,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영업 1팀 여직원이 2명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죠? 한 명. 다음 내려가면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영업 1팀 여직원 여기 확인돼요? 이렇게 2명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오 좋아요. 저 다 이해됐습니다. 그럼요. 요만큼 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하고 스몰은 여러분 간단한데 예전에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라지와 스몰 같은 경우에는 라지는 맥스하고 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점이 가장 높은 사람 그럼 맥스 가로 열고 max 가로 열고 평점 범위 쭉 잡아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평점은 4.8. 아, 범위만 잡으면 되네요. 예. 그 다음 가장 낮은 평점은 미니멈 평점 범위 슉 잡고 가로 닫아요. 엔터 꽝 하면 2.8. 그럼 이번에는 large large 하고 평점에서 두 번째로 평점이 높은 값은 얼마일까 알아보자고요. 범위 잡고 쉼표 찍고 이렇게 쓰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두 번째로 큰 값을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아, 맥스하고 미는 무조건 큰 값, 무조건 작은 값인데 얘는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런 걸 구한다는 거로군요. 맞아요. 그에 비해 small 작다. 아, 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작은 값인가요? 맞아요. G4에서 G의 12 범위 잡고 세 번째로 작은 값 찾아봐. 이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엔터 꽝 3.7 됐어요 여러분?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애가 3.3 세 번째로 낮은 애가 3.7 됐네요. 그죠?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설명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랭크점 EQ는요 뭐 저는 필기보다는 우리 실기시험에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 뜻은 알아두세요. 랭크점 EQ는 어떤 그 값이 있어요. 나의 평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평균이 여기서 보여드릴까? 네. 자 여기 평점 요 옆에 빈칸에다 해볼게요. 나 평점이 전체에서 몇 등일까? 랭크점 EQ 가로 열고 자 넘버 나의 평점 쉼표 찍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몇 등인지 알려면 다른 애들하고 다 비교해 봐야 되죠. 나를 포함하여 모든 평점 범위. 그러면 이 범위는 얘도 돈카츠 부루도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아야 되고 장수 식당도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아야 되죠. 따라서 이 범위는 항상 고정된 범위여야 됩니다. F4 잊지 마세요. 쉼표 찍고 여러분 평점이 높은 값이 1등 되길 원해요? 그러면 0을 쓰던가 아니면 생략을 해도 돼요. 0 또는 생략 이러면 큰 값이 1등입니다. 네, 엔터 꽝. 보세요. 얘 8등이래요. 그리고 아래로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1등 보세요. 4.8. 가장 높은 평점이 1등이에요. 그 다음 얘가 2등. 확인되죠? 예, 네, 이렇게. 근데 2등이 두
2명이 되네요. 네, 똑같이 4.3이니까 이때는 EQ라는 말이 rank.EQ의 EQ가 equal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으면은 똑같은 걸 인정해요. 2등. 그 대신 3등은 없다는 거예요. 공동 2등이니까 그 다음에는 4등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rank.EQ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등수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는 2등, 3등 건너뛰고 4등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넘길게요. 자, if 나오죠? 우리 시험에 앞거는 옛날엔 if, 근데 이제 앞으로는 if error,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f는 조건이에요. 조건을 비교해서 참이면 인수 1번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인수 2번 실행해. 이게 if예요. 그 다음에 if 에러는요. 에러가 발생하면은 요거 인수 2 이걸 실행을 해라 이 뜻이에요. 에러가 아니면요. 아니면 그냥 이거 실행하면 되고 이 뜻이에요. and는 이 안에 모든 값이 참이면 참. or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참이면 결과 참. 다 거짓이면 결과 거짓. 됐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예, 그래요. 자, 보세요. if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요 시트에서 설명을 드리죠. 어휴, 이렇게 나왔군요. 여러분, 보기에서 기본 눌러봅니다. 자, 평균 나와 있죠. 결과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평균을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회화, 작문 나왔죠. 자, 이거 평균 어떻게 해요? 는 average, average, 가로 열고 범위, 슈악. 가로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요. 아이고, 멋있네. 그쵸? 자, 평균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나 평균 정수로 표시하고 싶어. 아까 배운 거 뭡니까? 앞에 라운드 쓰면 되겠네. 라운드. 그 다음에요. 끝에다가, 정수로 표시하려면, 콤마,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꽝.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아래로 핸들링 해봅니다. 따닥. 자, 핸들링 했더니 뭐예요? 얘네들 에러가 떴네요. div 제로는 0으로 나누기 오류예요. 너가 에버리지 평균을 계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0으로 나누기 에러를 했다 이거예요. 오류예요. 그럼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보기 좋을까요? 안 좋죠. 이거 if 에러부터 설명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자, 잘 들으세요. 이 결과 에러가 발생했다면 0으로 표시를 해줘라. 그렇게 우리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이 결과 에러가 발생하면 0으로 표시하자. 그럼 여러분, 자, 요 결과값이 에러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죠. 따라서 if 에러 함수를 여기다 쓸 거예요. 이 앞에다가요. 네. 자, 여러분, 나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 그죠? 왜 안 그러겠어요? 이걸 1시간에 요약을 하는데. 는 if 에러. 만약에 에러인지 나 한번 체크해 볼래? 이거죠. 어떤 값이요? 지금 방금 썼던 거. 그거는 평균을 반올림한 결과. 그죠? 그럼 뭐예요? 라운드, 가로 열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3개, 가로 닫고 이것을 정수에서 반올림한 결과가.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여기 여러분 가로 색깔 달라요. 에버리지, 라운드. 그죠? 그럼 이 라운드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한 결과값이 오류라면 쉼표. 오류라면 0을 써줘라. 가로 닫고 이렇게. 그러면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 대신에 0을 표시해라. 그럼 오류가 아니면요? 아니면 이 값 그대로 표시해. 이 뜻입니다. 됐어요? 이 뜻 이해됩니까? 엔터 꽝. 얘는 그대로 나왔죠. 자,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보세요. 에러 안 나왔죠? 에러 대신에 0이 나왔네. 이거 여러분 시험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알아두세요. if 에러. 자, 그러면 if는 뭐냐면은 결과에서,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평균이
9 이상이면 A등급이라고 표시합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는 if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if 가로 열고 평균이 크거나 같니? 이게 조건이에요. 얼마? 9. 9 이상이면 뭐라고요? 이게 참이면 실행할 문장 A등급 이렇게 하란 이야기예요. 아니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주고 싶어. 그럼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아무것도 안 써있죠. 왜? 9가 아니니까. 9 이상이 아니니까.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어때요? 9 이상인 것만 A등급이 나오네. 이게 바로 if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거예요. 그래서 if문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if문에 대한 거 여러분 if s도 있어요. 조건들. 만약에 여러분 if s는 평균이 9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9 이상이면 뭐예요? A등급 그 다음에 평균이 9는 안 되더라도 8이에요. 예를 들어 8점 이상은 돼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 G의 4번지가 A등급은 아니지만 8점 이상은 된다는데 그러면 B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B등급. 됐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8점도 안 돼요. 그래서 8도 안 되는 나머지는 다 빈 공백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G의 4번지가 8점 미만이니? 이렇게 8 미만이니? 그러면 8도 안 되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할래?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꽝.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는 게 if s 함수예요. 오케이? 엔터 꽝. 자, 얘 B등급 나오죠? 아래로 핸들링 보세요. 예. 이렇게 되네요. 다 빈칸. 확인돼요? 예. 그래서 if s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 함수 여러분 나오는데요. left, right, middle, lower, upper, proper, trim, replace, alien, value, find, search. find, search 함수 여러분 잘 나와요. left, right, middle는 기본 중에 기본. 뭔데요? 이게 또. 예,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네, 텍스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전화번호 끝에 4자리만 쪽쪽쪽 빼서 표시하고 싶네요. 그럴 때는 이 문자의 앞에서 몇 글자는 left, 맨 뒤에서 몇 글자는 right, 가운데서 쪽쪽쪽 빼는 거는 mid예요. 자, 뭔 말이냐면 자, right, R-I-G-H-T 가로 열고 자, 원본 데이터 클릭하고 쉼표 찍고 자, 저는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 4글자만 읽어올 거예요. 4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1, 2, 3, 4 그 밑에는 4, 3, 2, 1 나오겠네요. 이해돼요? 이게 right. 그럼 left 한번 해볼래요? 앞에 3글자만 가져오려면 그냥 left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맞아요. 그리고요. 공식 똑같다면? 네, 원본 클릭, 쉼표 찍고 왼쪽에서 3개만 읽어올래요. 3 가로 닫고 엔터 꽝. 010 나오네. 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나이만 가져와 보죠. 나이는요, 여기 25, 30 요것만 가져올 거예요. 자, 지금 데이터의 길이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를 읽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가운데 있는 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라이트 3개, 라이트 2개, 라이트 2개는 5 가로 닫고 해요. 그런가? 예. 라이트는 단순해요. 레프트도. 그럼 요 가운데 요거 2글자, 요 중간에 낀 거 어떻게 갖고 오느냐? 는 MID 가로 열고 원본 데이터 클릭합니다. 쉼표 찍고 자, 여러분 텍스트 앞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부터 25의 2자를 만나려면 몇 개를 가야 될까요? 하나, 둘, 셋, 가로 열고 넷.
그리고 다섯 번째에 2가 있네요. 그죠? 다섯 번째로 걸어가. 이게 스타트 위치예요. 다섯 번째부터, 자, 여기가 다섯 번째죠. 여기서부터 몇 개를 읽어야 되죠? 다섯 번째부터 얘부터예요. 하나, 둘. 그죠? 요 두 글자를 읽어라. 2. 그리고 가로 닫아. 엔터 꽝.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미드.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find하고 search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옆에 칸에 find는 발견한다, search는 찾는다. 똑같은 의미예요. 즉, 는 find, 가로 열고, find text,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여는 괄호예요. 여는 가로를 찾으세요. 어디에서요? 쉼표 찍고 C의 5번지에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C 5번지에서 여는 가로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 알려줘, 이 뜻이에요. 그럼 여는 가로는 서, 윤, 진, 가로 열고 네 번째네요. 맞아요? 엔터 꽝 4. 아, 이게 find예요. 즉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문자나 기호가 몇 번째 위치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search는요? 예, 똑같아요. search, search. 얘도 뭐예요? find text, 즉 따옴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여는 가로야. 쉼표 어디서 찾을래? C의 5번지에서. 가로 닫고 엔터 꽝 쳐볼게요. 어때요? 똑같네. 똑같다니까요. 이 뜻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ali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는 alien, 이걸 length 이 뜻이에요. alien하고 C의 5 이러면 이 C 5번지의 전체 문자열이 얼마나 되느냐. 문자열의 길이 서, 윤, 진, 가로 열고 2, 5, 가로 닫고 7글자네. 가로 닫고 엔터 꽝 7글자. 이해돼요?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끝. 요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는데 얘네들은요. dsum, daverage, dcount, dmax, dmin 나오죠. D자가 들어가면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얘는 합계 구하세요. 얘는 평균, 얘는 개수, 얘는 최대값, 얘는 최소값. 공식은 다 똑같아요. 즉 dcount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를 여기 헤드라인부터 끝까지 다 잡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어떠한 열에서 어떠한 열의 개수를 구할 거냐. 그럼 여기서 비디오명 A1번지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가 첫 번째 열, 여기가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그래서 필드 번호인 1을 써도 되고 A에 1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조건, 종류는 액션,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디카운트에 대한 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dsum 뭐 이거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 보죠.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dsum으로 쓰려면 범위를 먼저 는 dsum 쓰고 범위를 A1에서 D의 9번지까지 다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쉼표 찍고 그 다음 여러분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잖아요. 그죠? 그럼 판매 수량의 합계이니까 판매 수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그죠? 그럼 여기를 4를 쓰던가 아니면 D1 이렇게 쓰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대리점이 부산. 따라서 A1에서 A2 요 범위를 딱 잡아줘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A2만 잡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이거 틀린 거, 답은 3번이에요. VLOOKUP은 뜻을 알아두면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가 어디냐? 원본 데이터 범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거냐? 똑같은 걸 갖고 와야 되느냐? false. 비슷한 거 갖고 오느냐? 생략. 됐어요? VLOOKUP? 요거 하나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전체 원본 데이터에서
해당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데이터 내용을 알려주는 거. 이게 인덱스예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VLOOKUP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VLOOKUP은 여기 기본급수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면 차장이에요. 직급에 따라 이렇게 기본급수 정해져 있다면 차장을는 VLOOKUP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차장, 이게 찾고자 하는 값.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원본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쭉 잡으면 돼요. 이만큼. 그 다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 범위에서 1열, 2열 어디예요? 기본급수를 가져와야 되니까 2열이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차장하고 똑같은 글자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가져와야 되죠. 틀림없이 차장과 똑같아야 돼. false 또는 zero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 문제를 보면서 우리 이 패턴을 익혀보죠. 기출 문제 1번 다음 중 환자 번호 C2에서 C5를 이용해 성별 D2에서 D5를 표시하기 위해 D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거. 환자 번호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 F면 여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거 남인지 연지 표시하라는 얘기죠. 자, 1번 이렇게 수식을 썼습니다. 는 if mid mid C2의 네 번째부터 한 자리 요거 하나 M이네요. 그래서 이게 M하고 똑같으면 남이라는 글자를 써주고 아니면 열을 써. 아이고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인덱스 A8에서 B9까지 범위를 샥 잡았다 이 얘기예요. 이 범위예요. 이 범위를 대상으로 매치 미드 C2 4,1 즉 여기 네 번째 한 자리를 읽어 갖고 와서 그 값이 A8에서 여기 A9 이 범위에 있느냐? 그럼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이에요. 얘는. 그럼 얘는 만약에 M이면 어때요? 첫 번째 행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행에 있으므로 1이에요. 1. 됐죠? 그럼 1이고 1행에 2열. 그럼 뭐예요? 요 인덱스는 요 범위 안에서 1행, 2행이에요. 그래서 1행에 2열 값, 남, 이 글자가 여기 표시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는 VLOOKUP. 자, VLOOKUP이 나왔습니다. VLOOKUP 미드 C2 4,1. 즉, 요거 M이란 글자를 찾아라. 어디서? A8에서 B9 이 범위에서 M이라는 글자를 찾아봐라. 여기 있네. 그럼 여기에 두 번째 열값, 남. 이 값을 정확히 M하고 똑같다면 그 글자 찾아서 여기다 보여줘. 그럼 남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그럼 답은 4번이란 얘긴데 는 if error if search C2, M. 여러분 search는요 공식이 이게 맞나요? search 함수하고 find하고 제가 어떻게 쓰라 그랬죠? 찾고자 하는 글자를 일단 쓰고 쉼표 찍고 C2 이렇게 써야죠. 예. 그래서 이거 글자를 찾아서 그죠? 찾아서 그 글자가 어때요? 존재를 하면은 네 번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되겠죠. 그러면은 남이라는 글자 표시해 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식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 4번이에요. 이 문법이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A8번지 셀에 아래 함수식을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거. 는 카운트 블랭크 A1에서 A7 뭔 뜻이에요? 공백인 것만 찾아봐. 그럼 A1에서 A7까지. 그럼 뭐예요? 하나, 둘. 그러면 이거는 답이 2네요. 그죠? 플러스. 카운트는요. 숫자인 것만 개수를 세란 얘기죠. A1에서 A7에서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탈락 이거 하나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날짜 데이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 날짜 데이터도 역시 숫자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2개예요. 그죠? 그럼 2개 더하면 얼마? 4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카운트 A가 아니라 카운트예요.
3번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수를 E3에서 E7 영역에 계산했다. 다음 중 E3 셀에 입력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한번 볼래요? 이 문제를 이렇게 진화시킨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학생수 2명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요? 먼저 학점 범위, 이 범위에서 학점이 A와 똑같은 학생이 몇 명일까? 조건이네요. 그럼 뭐예요? 조건이 A 학점이 몇 명일까? 카운트 if. 그럼 3번과 4번을 째려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먼저 자, 공식은 그렇죠. 조건 범위부터 잡아야 돼요. B3부터 B8까지 범위 잡고 그 다음 뭐합니까? 쉼표 찍고 조건 A, 그죠? D3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절대번지 왜 했을까요? 그럼 이 범위에서 A 학점도 찾고 B 학점도 찾아야 되니까. 됐죠? 이 문제 문법 아는지 묻는 문제. 그 다음 4번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아주 멋있게 진화했습니다.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해 E3에서 E7 영역의 학점별 학생수만큼 클로바 기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E3 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거. 자, 여러분 일단은 A 학점에 대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 이거 구하려면 카운트 if 써야 되죠. 이 공식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B3에서 B에 10, B3에서 B에 10, D3, D3. 됐죠? 그러면 3번과 4번인데요. 자, 중요한 건 repeat이라는 함수 있죠. repeat, 반복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요, repeat를 먼저 쓰고 반복할 문자 열 이렇게 나와요. 반복할 문자 열, 그 다음에 반복할 개수. 그럼 반복할 개수는 카운트 개수만큼. 됐죠? 그럼 답 몇 번? 3번.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 문제 알아두고 이 문제 알아두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 D9셀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 이런 거 시간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자, 보시면 INT하고 트렁케이트, 라운드 다운. 제가 뭐라 그랬죠? 라운드 다운하고 친구, 절친인 애들이 트렁케이트. 그리고 INT. 이런 애들이 친구예요. 왜? 얘네들은 값을 다 버리고 어때요? 표시를 해주는 거죠. INT는 뭐예요? 현재 값보다 무조건 낮게 표시해 주는 거죠. 즉 D 에버리지 결과 정수 값으로 표시해라. 만약에 3.2라면 3.7이라면 3으로. 그죠? 트렁케이트도 뭐예요? 이 공식은 똑같을 거예요. 결과에서 뭐예요? 다 버리고 낮은 값으로. 얘도 낮은 값으로. 근데 라운드는 반올림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 중 D2셀에 사용된 수식으로 옳은 거. 자, 금액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러면 상품 코드의 단가를 알려면 여기로 가야 되죠, 여러분. 자, 요건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브이로그 이해를 듣기 위해서요. 자, 여기요, 여러분. 금액 계산이죠. 자, 금액을 직접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브이룩업이요는 브이룩업. 자, 브이룩업 어떻게 해요? 우선 단가를 알기 위해 브이룩업 쓴 겁니다. 상품 코드 AA-10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요 범위. 이 범위는 모든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참조하는 거죠. F4. 쉼표 찍고. 여러분이 필요한 건 1열이에요, 2열이에요. 단가를 가져가야 하므로 2열. 똑같은 값을 상품 코드 AA-10과 완전 일치하는 단가를 가져와야 되죠. false 또는 0. 여기에다 뭐를 곱하면 됩니까? 수량이 어디 있어요? C의 2번지 곱하기. 됐죠?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꽝. 답 나온다 이겁니다. 이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그런 거 찾으셔야죠. 몇 번이에요? 네, 여기서 false가 꼭 들어가야 하므로
답은 3번이죠. 그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거. 여러분 with sound of music 5,6 나왔습니다. 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여기 다섯 번째부터 6개. 하나, 공백도 들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예요. D 한 칸 띄고 오브 한 칸 띄고 M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3개. 자, 여러분 그러면 D 한 칸 띄고 오브 한 칸 띄고 M. 자, 여기에서 여러분 3글자 왼쪽. 자, 요 결과에서 왼쪽에서 3글자. 그럼 어떻게 돼요? D 한 칸 띄고 O 여기까지예요. 근데 5부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어떻게 될까요? 2번은요. Mid, right, sound of music, 7. 그러면 안에 right 오른쪽에서 7개니까 어때요? music 5개에다가 한 칸 6개 7개. 그러면 F 한 칸 띄고 music 요게 원본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mid 두 번째부터 3개. 그러면 하나, 둘, 두 번째부터 3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답이 어때요? MU. 요거 맞네요. 요거 한 칸 띄고 MU.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입니다. 아. 그 다음에 3번에 mid sound of music 3,7 하면 세 번째부터 7개니까 3개, 4개, 5, 6, 7 여기에요. 여기가 원본이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3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게 답이 돼야 돼요. 오브 한 칸 띄고. 그쵸? 틀렸고. 4번은요. left sound of music, 7 하면은 왼쪽에서 7개, 5개, 6개, 7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요 원본에서 두 번째부터 3개니까 OUN이 되어야 합니다. UND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2번. 8번 다음 중 시스템 현재 날짜에서 연도 구하는 수식. 아 이게 날짜 함수가 나왔어요. 우리 2급에서요. 자 이 연도를 구할 때는 연도는 영어로 뭐예요? year. 그래서 year 요거 여러분 잠깐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는 year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현재 날짜를 구하는 것이 today 함수예요. today 이렇게 쓰고 today는 가로 열고 닫고만 쓰면 돼요. 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어 가로 닫으면 현재 날짜에서 연도만 쪽 빼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는 now를 쓰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다 보여주는 함수예요. 오케이?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월은 뭔가요? 예, 월은 month 함수를 쓰면 됩니다. month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닫으면은 현재 날짜에서 현재 연도만 월만 보여줘요.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바로 3번이 답이 됩니다. 참고로 데이터 함수는 뭐냐면은 연, 월, 일 이렇게 일반적인 각각의 숫자를 날짜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 3번이에요. 그냥 9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지 않은 거 3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썸이프 같은 경우 여러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A2에서 A9 이 범위에서 조건이 뭐예요? 부산인 것만 찾아라. 그죠? 그래서 그것에 D2에서 D9 판매 수량의 합계만 각각 구해라 이 뜻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썸이프는 부산이란 말을 써도 되고 부산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인 A2를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썸은 왜 콜론 아니고 쉼표인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요. D2 번지랑 D4 번지랑 D9 번지 얘네 3개만 띵띵띵 더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콤마를 찍으면 그냥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더해 이런 뜻이에요.
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고요. 아시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 가장 어려운 단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꼭 기출문제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